안녕하세요. 빛깔소금 정은숙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텍스트의 끝없는 추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19장 가족을 사랑하라. 제목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다, 그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덱스에그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까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꿈을 추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배우자와 아이들은 엄청난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무거운 부채가 될 수도 있어요. 다행히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큰 힘이 되었어요. 가족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던 것이고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10대의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50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우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라. 남자는 남자가 되고 싶도록 만드는 여자가 있어야 진정한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여자는 남자들을 위해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되죠. 사랑을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남자, 내 여자가 제일 좋고 예뻐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죠. 배우자들을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상대방을 이끌 권리를 얻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 중에요. 가부장적인 사고에 젖어서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내를 보고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으면 딸에게는 어떻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딸이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배우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도 그만큼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 조언을 해주고 배우자를 이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인생은 그 안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면 재미있습니다. 인생은 그 안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면 재미있습니다. 배우자와 즐기십시오.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법을 아셔야 해요. 배우자를 웃게 만들어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데이트도 하세요. 의무인 것처럼 마지못해 하지 말고요. 마음을 다해서 말을 하세요. 긴장을 풀수록 그 시간이 더욱 즐거울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내가 결혼하기 전날 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덱스터야,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너는 집으로 못 온다. 그렇지만 어디로 와도 돼. 아버지께서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일이며 중간에 포기한다는 말은 절대 듣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여자입니다. 아내가 내 편이 되니 크게 성공할 확률이 80%나 높아지더군요. 흔히 남자들은요, 터프한 척 하지만 그들은 울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건 바로 여자들입니다. 남편들은요, 아내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하고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다음 몇 주일 동안 이걸 연습해 보세요. 남편에게 멋지네 라고 말해 보세요. 잘생겼다. 꿈꾸던 이상형이야 라고 말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대접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므로 격려하되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까요?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러니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하세요. 배우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길은 칭찬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가르쳐 주십시오. 결혼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면 먼저 그런 부부가 되십시오. 살면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세요. 아이들의 역할 모델이 되라.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요? 우리는 대부분 아이들이요, 우리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보다는 나은 출발선에서 서게 해주세요. 그런데 더 나은 출발선이라는 게 자칫 아이들에게 겉만 번지르하고요, 목표 없이 포효하는 요트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먼저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될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목표가 차를 갖고 싶은데 여러분이 선뜻 차를 사주면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목표를 빼앗은 셈이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그 선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원한다고 선뜻 그것을 집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이들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이들의 역할 모델이 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잘못된 모델을 선택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서 역할 모델이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더욱 좋아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길을 살려줄 수 있을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뭔가 하고 있으면 너가 이걸 잘하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하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우등생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이 매겨주는 점수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것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집에서는 그게 특별한 일이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이들을 바로 키우십시오. 멋진 부모가 되십시오. 책임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을 보이고 편한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세요. 부부가 환상적인 한조가 되어 함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무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면 그것을 더 가르치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기도는 좀 다르다. 난 내가 결혼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겸손히 간구했다. 성공했지만 나눌 사람이 없다면 성공이라 할 수 없다. 덱스에게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을까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요, 표현하고 부부끼리 참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가 봐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부부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부부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화도 줄어들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제가 결혼 생활이 지금 28년째거든요. 결혼해가 지금까지 같은 일을 해요. 지금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지만 동역자고요, 친구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애인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저 인생 사명선언문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저는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나는 누구의 아내로서 그를 섬기며 존경한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의 든든한 우상 같은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 사명선언문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심으로 남편을 뭐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게 잘 되진 않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명선언문에 그 문구를 넣고요. 매일매일 액자에 걸려있는 사명선언문을 보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되새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사랑하게 되고요.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대상인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무조건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고 하다 보면 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애완동물을 존중하진 않잖아요. 존경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사랑만 받을 대상은 아니고요. 존경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 플러스 존경을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요, 아름다운 강산도 아니고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내 옆에 있는 가족이잖아요. 내 아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똑같이 사랑해주고 존경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늘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도 우리 남편도 저는 사랑하고 너무 존경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참 좋았던 거는요, 내 편이 생겨서 너무 좋았었어요. 남편도 내 편이고요, 또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들도 내 편이 되더라고요. 참 그게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저는 많은 가족들을 또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제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항상 마음을 다지고 뭐 그러진 않는데 자연스럽게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남편하고 애정 표시를 참 잘하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데서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참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늘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을 원한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덱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짜로 뭔가를 보상을 탁탁 해주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아이들도 대가 지불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그 대가 지불 만큼 받을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배우자가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덱스가 말씀하셨죠? 적어도 부채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부채가 될지 자산이 될지 하는 것도 다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목표를 향해서 정확한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편도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섬겨주고 사랑하면서요. 그리고 남편하고 데이트 잘 하고 계시죠? 저도 저희 남편하고 데이트 진짜 잘하거든요. 그냥 새벽에 바다도 가고요. 거닐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우리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데이트를 참 많이 해요. 남들이 보면은 불륜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항상 진짜 좋아요.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마 막힌 벽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힌 벽이 없어서 서로가 실수한 게 없는 거죠. 저희 남편도 저한테 실수한 게 없고 저도 저희 남편한테 실수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막힌 벽이 없기 때문에 늘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끼리 꼭 지켜야 될 거는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뢰. 절대로
서로 속인다든지 부부끼리 속인다든지 신뢰 없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실수해버리게 되면요, 자꾸 마음의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벽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허물기가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부끼리도 딱 깨놓고 딱 얘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비밀 없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말 가정이 평안하고 해야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우자들을 진짜 사랑하고 섬겨주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 거듭납시다. 저도 더 많이 저희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거라고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시 결단이 쓰네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모범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더 섬겨주고 존경할 겁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 내일을 위해서 또 푹 쉬시고 우리 멋지게 승리하는 하루하루 만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